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지 못한 것은 이렇게 되어 주택임대차죠.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주고, 중요하죠.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주고 자기 것만 옮겼죠. 그래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죠. 2번, 주택의 실제 동표시와 불일치하다. 불일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정정을 하죠. 정정. 그래서 주민등록이 정리가 됐죠. 정리되면 그 이후가 아니죠. 정리한 그날, 그 이후,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일치하면은 대항력이 없고 다시 정정을 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죠. 3번, 다가구용 단독이죠. 다가구용 단독은 뭐만 있으면 된다?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세들은요 동호수 지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동호수 표시 없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갖추었다고 볼 수가 없다. 5번,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했다. 지금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 담당 공무원의 착오다. 이 말은 일단 수리되고 난 다음에 공무원이 기재를 할 때 잘못 기재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대항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담당 공무원의 착오,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5번. 상가죠. 상가 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을 뭐로 사용해야 돼요?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알겠죠? 영업용으로 사용해야죠. 상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판단해.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겠다?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요. 20평짜리 공장이 있는데요. 너무 적으니까 여기다 컨테이너를 2개 해가지고 공장의 이 컨테이너에서 여기는 사물을 보고 여기는 물건을 팔았어요. 이걸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영업을. 그럼 이 전체를 뭐로 본다? 상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상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으면 상가, 하고 있지 않으면 상가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용도가 공장 및 사무실인 건물 1층 중 20평을 임차하여 도금 작업을 하며 임차 부분과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영업 활동한다. 방금 얘기했죠? 이것도 뭐로 본다? 상가에 해당한다. 3번 틀렸죠. 4번은요, 임대차는 봐봐. 여기요, 등기죠. 이때의 등기는 임대차 등기예요. 우리가 임차권 등기하고 임대차 등기하고 구별하라고 그랬죠. 임대차 등기가 있으면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가 있고, 최우선 변제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등기가 있으면. 이것이 없어도 이 말이죠. 이게 없어도 인도박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죠. 법조문의 신청이죠. 판례는 뭐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조문에는 뭐라 한다? 신청을 하면 법조문에는 틀린 지문은 뭐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5번, 사업자 등록은요 취득 요건이고 전속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전속을 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전속을 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 자, 정답 몇 번이죠? 3번. 77번. 실행 통지죠. 우리가 가등기나 복권을 실행할 때는 청산금을 평가액이요. 청산금 평가액을 할 때는 후순위 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후순위는 포함이 안 해? 후순위 것은 포함 안 해. 선순위만. 서면으로 틀렸어. 서면으로요. 그 다음에 3번.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다. 채무자 등. 채무자 등은 누구다? 채무자하고 물상보증하고 제3취득자. 이 사람을 채무자 등이다. 한 사람이라도 누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언제 한다? 변제기 후. 변제기 전엔 절대 안 돼. 변제기 후.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입니다. 이러면 이거 조심해야 돼. 봐봐. 여러분요, 이거 우리가 이제 적용 범위, 즉 가등기 담보가 적용되냐 안 되냐? 적용 범위는 맨 처음에 예약 당시 건물의 시가가 피담보 채권액을 초과해야 돼. 초과해야지 가담법이 적용이 돼. 이때 예약 당시 건물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해야 돼. 그때 가담법이 적용이 돼. 가담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실행 통지를 해야 돼. 실행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실행 통지할 당시에 물건의 가격이 바뀔 수 있잖아요. 실행 통지할 당시에, 왜냐하면 이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니까요. 원래 이거 5억짜리인데 을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니까, 야, 너 물건은 2억짜리고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은 2억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청산금이 있어 없어? 없죠. 청산금이 있어 없어? 없죠.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통지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을 어딘가를 말을 잘 봐야 돼. 여기는 미달되면 통지 안 한다? 미달되면 가납부 적용 안 돼. 통지 안 해. 이건 예약 당시를 얘기하고 이건 실행 통지 당시가 말이 다르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 그럼 청산금이 있다 없다. 이건 지금 언제 얘기하는 거야? 실행 통지를 얘기해. 실행 통지. 알겠죠? 그때는 그 뜻을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담법에서 두 가지가 중요해. 한 번 통지하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한 번 통지하면 말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그 다음에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된다.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한다. 우리가 맨 처음에 적용 범위에서는 청산금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야. 청산금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실행 통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9번. 정답 몇 번? 2번. 78번. 2020년 한 X토지 경매 절차. 경매 그러면 무조건 이건 계약명 시작이에요. 실명법에서. 알겠죠? 경매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매수 자금을 갑이 그럼 누구다? 신탁자죠? 친구 을이 누구다? 수탁자죠? 매각 받기로 명상약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서 을이 대금을 안 납했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명상약정 무효죠?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매도인의 선의하기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경매에서는 안 따져. 그 다음에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1번 명상약정 무효.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수탁자, 언제나 수탁자. 그런데요 갑은요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죠. 왜요? 자기가 돈 주고 경락받아 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갑이요 X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 매도. 이게 중요하죠. 매매했어.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게 중요해.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갑의 지시. 우리가 이런 뭐라고 그랬죠? 항상 계약 명시상에서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어쩌고저쩌고 다 안 돼.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신탁자가 하는 것은 다 안 돼. 수탁자가 하는 건 돼. 여기 봐봐.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이 지시했어. 을이 그 물건을 매각해서 처분한 것을 갑에게 돌려주라고 약정을 했어. 갑의 지시죠?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효 이렇게. 5번 을이 X토지를 누구한테 처분했다? 정에게 처분했죠. 정에게.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알았죠? 있다. 정답 몇 번? 5번. 자, 79번. 갑은 을과 부동산 A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은 자금 출처 및 재산 보유 상황을 은행화 목적으로 병 명의로 등기해주기로 병의 양해를 구했다. 지금요 갑과 을은 A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지금 누구냐? 신탁자네요. 신탁자는 병 명의로 수탁자네요. 그래서 자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는 병 명의로 해줄 것을 약정했다. 등기는 병 명의.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 매도인 갑이 지금 현재 소유자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 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등기를 말 수 있다. 을은 유효니까 등기를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항상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이거 정도는 알고 해야 돼. 1번요. 병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뭘한다? 취득한다. OX. X죠. 수탁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과 병 사이 명사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해지가 된다 안 된다? 해지가 안 돼. 절대로 무효니까. 그 다음에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게 정답이네요. 갑을 사이에는 유효다. 갑을 사이에는 유효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과 병 사이의 물권 면도. 갑과 병이죠? 그럼 병 앞으로는 수탁자죠?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무효. 갑은 병 명의로 격려된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 을은 병에게, 신탁자고 수탁자죠? 을은 병에게 A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을은 아직 등깼다 안 했다? 안 했죠? 자신의 소임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80번 공용부분의 변경이죠. 그럼 공용부분의 변경은 예전은 4분의 3이었어요. 이번에 얼마로 바뀌었다? 3분의 2로 바뀌었어. 3분의 2로. 알겠죠? 예전에 4분의 3이었어. 전유 부분이 몇 개 이상? 150개. 150개 이상일 때는요,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돼. 150세대 이상일 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정기 관련 집회. 지금 이 두 가지, 1번, 2번은 이번에 법이 바뀐 거예요. 3번은 예전 것이고. 4번은요, 집회 소집 절차가 결의 방법이 잘못됐죠?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안 날로부터 6개월, 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지금 여기가 뭐라고 나왔죠? 안 날이죠? 안 날 그러면 6개월이지 1년이 아니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아직도 이게 시험 안 났어, 우리. 자, 재건축 결의 얼마죠? 5분의 4예요. 5분의 4. 이 5분의 4는 우리 시험에 한 5번 정도 나왔어. 알겠죠? 5분의 4. 이렇게. 다시요. 결의가 잘못된 결의 취소의 소는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 한 날로부터 1년. 됐죠? 자, 그 다음에 공용물 변경 얼마다? 3분의 2. 전유물 몇 개 이상? 150개 이상일 때는 매년 몇 회 이상? 1회 이상 회계감사. 그래서 정기 관리한 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정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여기까지. 됐죠? 그렇게 문제가 뭐 어려운 것은 아닐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요, 처음에 한 번씩 문제를 보면요, 다 당황하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어떻게 하냐면 자주 봐가지고요, 문제의 유형을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혼자 문제를 푸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엉뚱하고 너무 단순한 것을 이렇게 틀린 경우가 있어. 혼자 문제를 풀면. 왜? 본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지문은요, 너무 기초적인 것을 해놓으면 그것마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혼자 문제를 푸는 것이 단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강의는요, 듣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민법 모의고사는 여러 번 모의고사를요, 수시로 쳐가지고 해설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해설하는 것을 하루에, 일주일에요, 한두 개씩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40문제 전체 다 해설을. 그렇게 좀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민총에서부터 특별법까지 어떻게 이어진다 하는 이것을요, 머릿속에 잡고요,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요, 해설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